그리고 113페이지 갑시다. 113페이지에서 5가로에 대한 요소서 먼저 읽어줄게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자 동그라미. 법자 앞에서 징발재산에 관한 이 글자들은 시험지가 다 맞게 적어져요. 왜 그러냐면 세법은 인용된 법률이 하도 많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출제자가 그 법률의 명칭을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인간이거든. 못 외우니까 법자에 대한 내용이 앞에 있는 글자는 다 맞게 주니까 볼 필요 없고요. 법자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도 법자 나오죠. 여기 법에 대한 내용들은 징발재산이니까 국가에 관련된 법이에요.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 환매 밑줄. 환매하니까 민법서도 배우고요. 또 학교에서도 배우고 공법서도 배우고 등기법에서도 심지어는 중개사법에서도 배웁니다. 저보다 훨씬 큰 과목에서 이 내용을 배우니까 하찮은 과목인 저는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 드렸다면 큰 과목한테 맞으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단어만 찝을게요. 문장에서 법 나오고 환매 이 글자 나왔다면 국가에 관련된 환매니까 끝말은 비과세. 다시 이제 반대적으로서 법자가 없어요.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과세. 오른쪽 날개 보세요. 오른쪽 날개 보니까 심화 학습해가지고 거기에서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나오죠. 법자 없으니까 막바로 끝으로 가세요. 과세. 끝에 적어져 있죠? 과세.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율로 한다. 이 말은 과세란 뜻입니다. 과세. 과세에 된 경우는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대한 으로 가볼 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공동주택의 개수에다가 한 문금 단어로서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 이 말은 공동주택 개수의 뜻이에요. 뜻이니까 시험지에는 요 말들이 다 맞게 적어져요. 이 내용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뜻을 뭐하러 외웁니까? 없겠죠?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개수,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설명을 드려줄게요. 여기서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은 서민주택을 말합니다. 서민주택을 말하니까 이렇게 적어지죠. 그 밑에 적어진 내용으로서 주택법에 대한 나오는데 여기는 안 적어졌네요. 하여튼 서민주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민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택의 시가 표준이 9억 이하인 주택, 이게 바로 서민주택이에요.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나와줍니다. 나온 문장은 이렇게 나와요. 법전 나온 문장은요. 자, 이분은 법전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빠뜨리고 그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글자도 적어주고 그래요.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시험 말해줄까요? 시험은요.
지방세법, 소득세법 그 지문 그대로 나와요. 왜 그대로 나오겠는가 볼 때 세법은요 사례적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기서 는자랄지 의자 하나 틀리게 되면 케이스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여기 은자, 는자 이거 전부 다 똑같게 줘요. 그래서 지방세법 글자 그대로 다 줘요. 그대로 다 주니까 지문이 길어져요. 그러면 그대로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요 뭔만 찾아내면 돼요? 키다나만. 글자 안 고친다 했잖아요. 고치면 자기 수료가 당하거든. 글자를 고치게 되면 자기 수료가 당하면서 저희한테 당해요. 왜 당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다 해가지고 거의 이의시청해요. 시험 끝나자마자 저는 작년 시험에서 이의시청 안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이의시청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세법은요, 하여튼 깨끗하게 나옵니다. 더럽지 않아요. 더러운 과목은 어디가 더럽냐면요, 중개사법 과목이 더러워요. 거기는 조항수가 몇 개 안 되거든. 조항이 법령, 법과 시행령을 합쳐가지고 거의 한 50, 한 몇 개 조항이 되죠. 합쳐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 50한 몇 개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요 50 몇 개의 조항에서 문제가 몇 문제냐면 30문제입니다. 실무에서 10문제, 이렇게 40문제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요 조항이 몇 개 안 된 상태에서 30문제니까 토시를 고칠 수밖에 없어요. 세법 볼까요? 세법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그리고 또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법 해가지고 법이 7개 법입니다. 시행령까지 합치면은요, 좀 거짓말 좀 해가지고 1000조항이 넘어요. 1000조항에서 문제는 16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조항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죠? 못 외우니까 요 지문 그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글자 토시에 대한 내용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뭐만 찾아내면 돼요? 단어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쳐놓고 이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뒤에서 이 글자가 나와야 맞다. 이 글자 안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은 안 믿어. 근데 언제 믿냐? 시험장에서 믿어. 그때는 늦으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만 찾아내면 돼요? 단어만. 단어 찾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요, 한글만 잘하시면 돼. 혼자 머릿속에다가 어느 내용 막 그려가지고 생각해봤자 필요가 없어. 왜? 문제 풀 때는 도움이 안 되니까. 생각해서 이해되는 것이 나왔습니까? 문제의 답만 내면 됩니까?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만 되면 돼요? 답만 내면 돼. 일단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실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답만 내면 돼. 답만 내기 위해서는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믿고 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믿으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개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애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원래 법전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전 나온 말은 국민 규모의 주택으로서 시가 평균액 9억 이하인 주택이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앞에가 국민 규모의 주택 나오죠. 이걸 빠뜨렸어요. 거기에서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 자, 국민 규모의 주택이니까 이 주택 어느 주택? 서민주택. 이게 서민주택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입니다. 그게 공동주택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개수 나오죠. 이 개수란 말은 뒤에서 배우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그러면 연결시켜 본다면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같고 하였으면 면적은 예전과 같죠. 면적이 같으니까 내 거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된 면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서 등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치는 증가되죠. 이 가치의 증가분은 서민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뜻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개수 나왔으면 끝말은요. 비과세.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되겠죠? 다시 이제 가로 보세요. 가로 보니까 대수선 제외. 자, 이 제외란 말을 끝에 있는 비과세 글자에다가 붙여보세요. 비과세 제외. 그럼 뭘까요? 과세. 제외 위에다가 적으세요. 과세. 대수선 제외. 제외 위에다가 과세. 연결하면 대수선은 과세. 왜 대수선이 과세겠는가? 원인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배울 때 대수선 뜻 배워요. 대수선은 기둥보 3개 이상 교체한다. 이런 것이 대수선의 대표적 내용입니다. 기둥보를 3개 이상 교체했다는 것은 면적이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면적만큼 내 거다고 등기하죠. 그리고 가치는 증가되니까 거기는 등기까지 하고 가치가 증가되니까 과세다. 다시 여기는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거는요. 비과세.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 글자 있으면 끝말은 비과세. 로 되고 대수선 나왔으면 끝말은 과세.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 구별하시라고 이 5페이지에다가 내용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단어 찾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풀게 되면 단어 찾기가 돼요.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에서 볼 때 먼저 6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에서 6번 문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자, 부과란 말은 과세란 말과 같다겠죠. 과세하지 않는 것 했으니까 찾는 것은요. 비과세를 찾아봐라. 이 내용이 문제라는 거 알았죠. 자,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선다 갑시다. 선다 1번. 1번에서 쭉 가보니까 어떤 글자 끼었어요?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한 문구 나왔죠. 이단을 보자마자 답. 1번 답. 됐습니까? 답은 거기서 1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아직 안 배웠던 거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내용을 봅시다. 내용 보는데 이제 비과세까지 봤어요. 봤으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은 과세되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는 거래로 하는데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기본서에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68페이지 나오죠. 68페이지 보시면 취득의 유형, 이 내용이 과세되는 취득 유형의 거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D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69페이지까지 설명이 되면서 또 다시 넘겨가지고 75페이지, 75페이지에서 구가로에 대한 내용, 일부적 내용이 적어지고요. 또 뒤로 쭉 가셔가지고 79페이지까지 적어집니다. 그럼 페이지를
건너 뛰면서 내용이 적어지니까 혼동스럽죠. 이걸 막기 위해서 유인물로서 설명해 줄게요. 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라고 적어지죠.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네모에서 취득세 과세되는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 보니까 유상취득 과세, 또 다시 밑에에서 미음 상속취득으로서 과세, 또 비읍에서 증여취득 과세, 그리고 시옷에서 원시취득으로 과세,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스럽습니다. 왜 혼동스럽냐면 아까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요, 유상취득도 과세, 무상취득도 과세, 원시취득도 과세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취득이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유상취득도 과세, 그리고 또 무상에서 상속도 과세, 또 무상에서 증여도 과세, 원시취득도 과세, 이렇게 됨으로써 아니 다 과세니까 뭐하러 어떤 건 무상에서 상속, 어떤 건 무상에서 증여, 왜 이렇게 구별하는 거 하고 의문점 가져요. 그 구별의 의문점을 풀어보기 위해서요, D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D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는데 D에서 보시면 D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은 유인물요. 12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12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2번 표준세율 나오죠. 이 표준세율이란 말은 일반적 세율이란 말과 같은 말. 적을 필요 없고요. 시험지에서는 일반적 세율이란 말 안 주어져요. 주어진 것은 표준세율로 주어져요. 우리가 아는 것은 표준세율만 아시면 돼요. 뜻은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억 보니까 상속, 농지, 취득은 1000분의 23, 2.3%. 다시 그 밑에서 니은에서 상속, 농지 이외 취득은 1000분의 28, 2.8%. 디귿 유상, 농지, 취득은 1000분의 33%. 유상, 농지 이외 취득은 1000분의 44%. 그리고 증여는 농지와 농지 이외를 포함시켜서 1000분의 35, 3.5%. 그리고 미음에서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로서 2.8%. 자, 보니까 취득 원인마다 세율이 다 다르죠. 그럼 세율이 다르니까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취득은 유상취득, 어떤 취득은 무상 중에서도 상속, 어떤 취득은 무상 중에서도 증여, 어떤 취득은 원시취득,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구별한 원인은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또 과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별해야 되니까 구별에 대한 이유로서 제일 먼저 다시 이제 페이지 앞으로 오세요. 원인 알았으니까 앞 페이지 와 볼 때에 5페이지에서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죠.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뜻과 구별하시면 이 내용 금방 알아요. 이런 걸 보고 일타 양득 그래요. 한 대 때려가지고 두 대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양도의 뜻이 팔다예요. 그럼 팔다의 반대말 뭘까요? 팔다의 반대말.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팔다의 반대말은요, 사다. 사다죠. 그럼 여기 팔다가 곧 뭐냐? 양도. 그럼 여기는
사다이니까 유상취득. 고상한 말로 유상취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됐으면 양도소득세. 여기에 해당됐으면요. 취득세로서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그럼 이제 이 유상거래만 하시면 되겠죠. 유상거래는 팔다 생각하시면 돼요. 팔다에 대한 일로서 생각해 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한문으로 말한다면 매매. 매매에 의한 취득은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되겠죠? 또다시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는 어떨까요? 여기도 팔다예요. 뭘까요? 교환. 교환 유상취득. 자, 교환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유상취득 밑줄. 또다시 팔다 생각하시는데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빚 갚았다도 팔다입니다. 그럼 뭘까요? 유상취득. 빚 갚다가 대물 변제. 대물 변제도 유상취득으로서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상속 취득은 아시겠죠? 상속은요. 사망 시점에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게 상속.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게 증여. 그리고 그 밑에서 시옷에서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이니까 맨 처음이죠. 맨 처음이다라는 의미로서 원시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밑에 박스 내용 읽어줄게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은 그게 가짜가 아니라 과. 고치십시오. 오타 나왔네요. 가가 아니라 과.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 경우에 하나여 과세된다. 로 되는데 여기에서 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요. 수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리 보죠. 차량을 제조하다. 그럼 차량을 제조하였으면 제조업체가 현대자동차, 삼성, 르노 자동차가 차량을 취득하죠. 이러면서 현대자동차 너 취득세 납부해.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취득세 납부합니다. 납부하면서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판매가에게 붙여요. 그럼 판매가가 높아지죠. 높게 됨으로써 수출돼야 안 돼요? 수출이 안 돼요. 그럼 국가의 경쟁력 잃어가니까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의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 내용의 뜻입니다.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이니까 차량 들어가야죠. 차량. 그다음에 또 다시 기계 장비 들어가야죠. 항공기도 비행기도 수출하죠. 들어갈 것이고 선박은요?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선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박 앞에가 이렇게 적어졌어요.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건조 이 말 나오니까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빨래 말린다? 이건 아니고요. 선박 배를 만들다가 건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죠. 그건 과세하지 않겠다. 뭘 하기 위해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승계 취득이니까 받는 거죠. 받는 거.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량을 취득할 때 현대자동차로부터 취득하죠. 그러면요 승계 취득. 우리가 취득세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으로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응에서 공유물의 분할 동그라미. 재산 분할, 여기도 분할이 있으니까
그대로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지읒에서 건축 나오면서 신축. 신축은 원시 취득. 증축도 원시 취득. 그리고 개축, 재축도 원시 취득.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상식적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밑줄 칠 필요가 없고요. 알아야 될 것은 이전. 이전 동그라미. 여기서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전이란 말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에 대한 이전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재산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과세돼요. 뭘로 과세? 소유권 등기로 과세입니다. 분할되면 분할 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그거 가지고 가게요. 하겠죠? 재산의 변화는 없으나 내 거다고 등기하는 거니까 소유권 등기로 과세해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소유권 등기로 과세. 적었으면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이전 단어, 분할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지문이 길든 짧든 끝말은 과세.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읓에서 개수. 개수의 뜻은 거의 문장처럼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간단하게 합시다. 엘리베이터 설치. 개수 글자 있으면 엘리베이터 설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였으니까 가액은 증가될까요? 증가하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가액은 증가되죠.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증가가 있는 경우 그 옆에 과세에다가 밑줄. 개수 글자 있으면 증가된 경우 과세. 그 다음에 또 다시 키역에서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글자에다가 밑줄. 자, 지목, 토지 이용도를 변경시켰어요. 그럴 때 가치가 증가되면 재산의 증가가 나오죠. 그 말은요, 과세. 자, 거기에서 밑에 증가된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못 찾을 것 같아서 밑줄 쳐놨어요. 거기 아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여기 따라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 풀어줄게요. 기본서 문제 그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기본서 69페이지에서 문제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해보죠.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은 자 문제 키는 뭐였을까요? 취득세 과세 된 것을 골라라. 내용의 문제로서 기업,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자가 밭전, 밭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 자, 지목 변경 나오고 뒤에가 가액 증가 나왔죠. 재산 증가 있는 거니까 과세. 기업 과세. 니은 기계 장비의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하여 취득하는 경우 자체 제작이니까 원시 취득. 그럼 과세다? 과세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니은은 과세하지 않고요. 디귿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뭐 나왔어요? 미등기. 이 말 보자마자 과세. 과세되는 경우고요. 또 뒷페이지에서 리을에서 공유 수면 매립은요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그러니까 이제 답에 대한 내용은
기역, 디귿, 리을 이거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기본서 75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까지 내용이라고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 그 내용 그대로 설명할게요. 티귿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다가 동그라미. 앞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요 글자는 시험지가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는 부담부 증여. 얘가 포인트예요.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해 주면 거기에 글자가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민법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 무엇이다 라고 지문으로서 길게 설명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한 내용을 세법하고 연결하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세법은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 끊어봐야 돼요. 왜 끊어봐야 되냐면 세율이 다르니까요. 세율이 다르니까 끊어봅니다. 끊어볼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읍시다. 이렇게 끊는다면 요 부자가 지어줄 부자예요. 부담을 지어주고 소유권 넘겨준다. 어떤 부담을 지었냐?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웁니다. 그리고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이건 뭘로? 유상. 아까 팔다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팔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 팔다니까 뭘까요? 유상. 그럼 여기에서 빚 갚다가 유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번다 이 넣어져요. 다시 채무 외 나머지. 채무의 나머지는 증여로 갑니다.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여기 부분은 유상세율, 여기는요 증여세율 이렇게 세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보자는 얘기예요. 끊어봐서 부담부 이렇게 쓰면 이건 채무다. 채무니까 유상, 나머지는요 증여. 그럼 이제 체킹이 될 거예요. 자 거기에서 채무액 나오죠. 이렇게 끝났다면 끝말은요 유상. 다시 반대로 채무액이 아니라 채무액 나머지 그랬어요. 그럼 어떨까요? 증여. 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아시라고 문제 푸는 요령에다가 적어놨어요. 물론 기본서에서는 어떻게 따로따로 적어집니다. 뭐 기본서하고 같이 연결시켜 줄까요? 75페이지 보세요. 75페이지 보시면 10가로 맨 위에서 10번 나오죠. 76페이지 말 잘못했네요. 76페이지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나오죠. 다시 볼 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에 끝났죠. 그러니까 밑에 줄에서요.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왼쪽 날개 보세요. 왼쪽 날개. 여기에서 2번 채무 인수 외 나오죠. 외가 뭘까요? 나머지. 나머지는요. 증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구별하기 힘드니까요. 간단하게 가세요. 간단하게 부담부 증여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 채무로 끝났을 때 유상, 나머지로 끝났으면요. 증여. 그 내용 아시라고 문제 푸는 요령에다가 적어놨어요.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동그라미 11번 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다가 동그라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내용이 개별적 문제 키예요. 배우자 간이란 말은 아시겠죠? 직계 존비속 간이란 말은 대표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말합니다. 직계 존속 하면은 제 윗대, 직계 비속 하면은 제 아랫대. 그래서 직계 존비속 간 이 말 나오면 대표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뉴스는 두 가지 경우로서 되어 있는데 일반적 경우는 증여입니다. 그 줄 밑에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오죠. 일반적 경우는 증여.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다만, 다음 1부터 4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1부터 4까지에 대한 내용은 유상. 그럼 반대로 1부터 4에 해당되지 않았으면요. 증여 취득. 1번에서 공매, 경매에다가 밑줄. 2번 파산, 선고, 밑줄. 3번 교환, 글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4번에서 그 줄 끝에서 대가, 지급, 밑에 줄에서 증명, 대가, 지급, 입증, 거기다가 밑줄. 요 네 글자가 있으면요. 그때는요. 유상. 없으면요.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줄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이랬을 때 아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돈 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나왔으면 어떤 글자가 없었을 때 끝말은 증여,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일반적 경우 아니라 특수 경우예요.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객관성 있게 돈 줬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글자들입니다.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것들은 상대편과 입맞춤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상대편과 입맞춤이 안 되는 것들은 대가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라는 것에서 유상 취득이에요. 예를 들어줄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했어요. 이랬을 때 은행 잔액증명서하고 입맞춤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해 봅시다. 은행 잔액증명서하고 입맞춤이 안 돼요. 왜? 은행 지점에서 13분하고 다 입맞추려면요. 입이 부르터. 입이 부르트면은요, 한 사람은 나불나불 거려. 그러니까 입맞춤이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이 뭐냐? 대가 입증이에요. 자, 문장에서 대가 입증 글자 있으면요. 그 말은요, 입맞춤이 안 되는 거니까 유상 취득. 경매는 어디서 합니까? 법원. 그럼 법원에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해 주죠. 법원하고 입맞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입 맞춰봤자 자기 입만 차가워. 벽하고 입 맞추니까. 또 다시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은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단어입니다. 법원하고 입 맞추면 안 되죠. 그래서 파산 선고 나왔으면 끝말은요. 유상.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은 등기부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바꿨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글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로서 입증해 주니까 입맞춤이 안 됨으로써 여기도 유상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간결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결하게 기억하시라고 그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이 나왔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경매, 교환,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그러면서 글자가 있으면요, 끝말은요, 유상, 취득. 없으면 증여, 취득. 이렇게 구별하시면 그 한 문장에 대한 이로서 열 몇 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히읗 봅시다. 히읗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문장 읽어줄게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자의 유탁자 지위 이전, 유탁자 지위 이전에다가 밑줄. 유탁자가 지위를 넘겨요. 어떤 지위냐면 소유권 지위예요.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누구에게? 새로운 유탁자에게. 새로운 유탁자에게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유탁자 밑줄. 이게 두 글자만 아세요. 거기서 새로운 유탁자 밑에다가 수탁자 X라고 적으세요. 수탁자 X. 자, 수탁자에게 소유권 넘겨줬을 때 수탁자가 취득이다? 아니죠. 이건 뭐예요? 비과세예요. 그 수탁자 X라고 적으세요. 조심하실 점이 바로 새로운 유탁자예요. 그로서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번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깊어요. 너무 깊으니까 이건 다음 코스 때 설명할게요.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밑에 기본서 77페이지에서부터 79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점 주중,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었었는데 거의 4년 동안 안 나왔어요. 뭐 4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는요, 나올 가능성이 짙어요. 나올 가능성이 짙다겠지 나온다 말 안 했습니다. 짙으니까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